서울 보훈병원 복도를 가로지르는 삐걱거리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낡은 청소도구 수레를 끌고 있는 사람은 78살의 오순례라는 병원 청소부입니다. 순례는 매일 같은 시간, 같은 복도를 지나며 바닥에 먼지를 닦아냅니다. 하지만 그녀의 존재는 병원을 오가는 사람들에게 그저 배경의 일부일 뿐이죠. 비켜주세요. 누군가 바쁜 걸음으로 지나치며 무심하게 내뱉는 말에도 순례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를 비켜줍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저 묵묵히 자신의 일을 이어갈 뿐입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순례는 병원 식당 구석진 자리에 앉아 국을 떠서 밥을 먹습니다. 주변의 의사나 간호사들은 그녀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누구도 그녀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으니까요. 순례는 그런 일상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밥을 먹고 나면 다시 복도로 돌아가 바닥을 닦는 일상이 이어집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순례는 병원 깊숙한 곳에 있는 자신의 작은 방으로 돌아갑니다. 그 방에서 그녀가 꺼내는 물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작고 낡은 침술 바늘통이었죠. 세월의 흔적이 묻어있는 그 침통을 순례는 특별한 보물처럼 다룹니다. 하나하나 바늘을 꺼내 깨끗이 닦고 바늘 끝을 살피고 부드러운 천으로 감싸 다시 넣는 모습에서 그녀의 과거를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쓸 일도 없겠지. 순례는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쓸쓸한 미소를 짓습니다. 그 미소 속에는 수십 년의 세월이 켜켜이 쌓인 외로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의 삶은 오랜 시간 침묵 속에 묻혀 있었습니다. 누구에게도 자신이 누구인지 말한 적이 없었으니까요. 침통을 닦는 순례의 거친 손가락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그 손은 무언가를 많이 만지고 많은 이들을 돌봤던 손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손의 이야기를 들어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순례는 침통을 조심스레 닦고 다시 서랍 깊숙이 넣어둡니다. 마치 과거를 다시 묻어두듯이 말입니다. 보훈병원은 아침부터 평소와 다른 분주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오늘은 한미 참전용사 기념식이 열리는 특별한 날이었죠. 병원 대강당은 미국 대사관 인사들, 한국군 장교들, 참전용사 가족들로 붐볐습니다. 보훈처와 언론사 관계자들이 분주히 움직이며 행사 준비의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행사장 입구에는 커다란 현수막이 걸려 있었고 수많은 취재진의 카메라가 대기하고 있었죠. 이번 행사의 주인공은 제임스 커닝햄,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전직 미군 장성이었습니다. 한미 동맹의 상징과도 같은 인물로 이번 기념식을 위해 특별히 미국에서 초청된 분이었습니다. 순례는 이런 큰 행사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오늘도 청소해야 할 복도와 화장실, 닦아야 할 창문이 있을 뿐이었으니까요. 청소도구 수레를 끌고 병원 복도를 따라 움직이던 그녀는 행사장 근처에 다다랐을 때 사람들로 복잡해진 통로를 피해 벽 쪽으로 바짝 몸을 붙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제임스 장군이 경호원들과 함께 행사장으로 입장하는 순간이었죠. 플래시 세례가 쏟아지고 환영 인사와 악수가 오갔습니다. 누구나 그의 관심을 끌기 위해 손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환영합니다, 장군님. 영광입니다, 선생님. 모두가 환호하는 그 순간 순례의 손이 멈췄습니다. 걸레를 쥐고 있던 그녀의 시선이 문득 그 장군에게 고정되었습니다. 제임스 장군의 옆모습이 스쳐 지나가는 찰나 순례의 가슴 깊은 곳에서 묘한 기시감이 일었습니다. 저 사람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제임스 장군의 눈빛이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순례의 기억 저편 어딘가에 오래도록 묻어두었던 장면 하나가 희미하게 떠올랐다가 금세 사라졌습니다. 너무 오래된 기억이라 확신할 수 없었죠.
너무 흐릿했습니다. 순례는 고개를 다시 숙이고 묵묵히 걸레를 들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말로 설명하기 힘든 묘한 감정이 자리 잡았습니다. 어쩌면 오랜 세월 동안 잊고 살았던 혹은 잊으려 했던 무언가가 그녀의 기억 속에서 깨어나려 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순례는 그저 청소부일 뿐이었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냥 자신의 일을 할 뿐인 평범한 청소부였습니다. 기념식이 절정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대강당의 조명이 무대 중앙으로 집중되었고 제임스 장군이 단상에 올라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객석에는 정적이 흘렀고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모였습니다. 오늘 다시 이 땅을 밟을 수 있어 감사하고 이곳에서 치료받는 모든 용사분들께 존경을 표합니다. 제임스 장군의 목소리는 단단했지만 무언가 흔들리는 듯한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그의 연설이 이어지는 동안 순례는 행사장 뒤편에서 조용히 바닥을 닦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일하면서도 귀를 기울이고 있었죠. 제임스 장군의 목소리에 낯선 익숙함을 느끼며 말입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제임스 장군의 손이 갑자기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고 이마에는 식은 땀이 맺혔습니다. 마이크를 쥐고 있던 손이 미세하게 진동하더니 그대로 무너지듯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장군님, 의료팀 불러요. 누가 119 좀 불러주세요. 순식간에 행사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비명과 외침이 뒤섞였고 의사와 간호사들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자동제세동기가 호출되었고 심폐소생술을 시도하려 했지만 장군의 상태는 계속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현장에 있던 의사는 맥박을 재며 초조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약물 알레르기 이력 확인이 안 됩니다. 아드레날린도 투입 못해요. 심폐소생술도 반응이 없습니다. 의료진은 당황했고 주변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잘못된 처치로 미군 장성이 위험해진다면 그런 두려움이 모두를 망설이게 했습니다. 그때 행사장 입구 쪽에서 한 사람이 조용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낡은 운동화를 신고 하늘색 유니폼을 입은 채 천천히 걸어오는 작은 실루엣. 그것은 다름 아닌 순례였습니다. 그녀의 양손에는 청소장갑과 천조각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순례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평소의 무심한 표정은 온데간데없고 날카로운 집중력이 깃든 눈으로 상황을 살폈습니다. 그녀는 주변의 소음과 혼란을 무시한 채 의료진 사이를 뚫고 장군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가슴 주머니에서 침통을 꺼냈습니다. 오래도록 간직해왔던 그러나 쓸 일이 없으리라 생각했던 그 침통을 말입니다. 순례는 사람들 사이를 조용히 뚫고 무대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걸음에는 평소와 다른 단호함이 느껴졌습니다. 장군 옆에 무릎을 꿇은 순례는 조심스럽게 그의 손목을 짚었습니다. 맥을 느끼며 상태를 파악한 후 침통에서 가늘고 긴 바늘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바로 그때 주변에서 놀란 목소리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뭐 하는 겁니까? 그분은 미국 장군이에요. 한 보좌관이 소리쳤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당혹감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침을 놔요? 당장 물러나세요. 다른 사람도 외쳤습니다. 순례를 향한 시선은 의심과 경멸로 가득했습니다. 그냥 청소부잖아.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보좌관 중 한 명은 순례의 팔을 잡아 밀쳐내려 했고 옆에 있던 간호사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분 약물 알레르기가 많대요. 잘못되면 큰일 납니다. 순간적으로 현장은 얼어붙었습니다. 대사관 측 외교관이 확성기를 들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분은 미군 장성입니다.
이건 외교 사안이에요. 지금 침술로 뭔가 잘못되면 우리 모두 위험에 처합니다. 모두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침 한 방의 실수가 국제적 문제로 번질 수도 있다는 공포가 그들을 움직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술래는 그 누구의 말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세계는 오직 지금 이 순간 장군과 그녀 사이에만 존재했습니다. 술래는 장군의 맥을 짚고 손끝으로 느껴지는 생명의 신호를 읽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50년 전 전쟁터에서 느꼈던 그 감각을 기억해냈습니다. 기혈의 흐름, 에너지의 막힘, 생명력의 소멸직 전 상태. 지금 이건 기혈이 거꾸로 돌고 있는 거예요. 술래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랜 침묵 끝에 나온 그녀의 목소리는 의외로 또렷했습니다. 기가 막혀서 숨을 못 쉬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녀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현대의학의 용어와는 다른 오래된 동양의 지혜가 담긴 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술래에게는 그것이 명확했습니다. 그녀는 바늘을 정확히 쥐고 장군의 생명을 되살릴 준비를 했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녀의 손에 고정되었습니다. 과연 이 낡은 청소부의 손이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 의문이 공기 중에 무겁게 매달려 있었습니다. 술래의 손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숨겨왔던 그녀의 기술이 마침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녀의 작은 손가락에 집중되었고 방 안에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침으로 술래는 장군의 복부 아래 단중혈에 침을 놓았습니다. 그곳은 기가 응결되는 중심점이었죠. 침을 놓는 그녀의 손길은 마치 춤을 추듯 우아했습니다. 수십 년간 청소부로 살아왔지만 그 순간만큼은 예술가의 섬세함이 느껴졌습니다. 두 번째 침은 어깨의 견정혈로 침이 들어갔습니다. 폐경과 심경이 교차하는 중요한 지점이었습니다. 술래의 눈빛은 더욱 깊어졌고 그녀의 호흡은 장군의 호흡과 하나가 되어 움직이는 듯 했습니다. 마지막은 양 손목 사이 신문혈에 마지막 침을 놓았습니다. 생명의 문이 다시 열리는 곳이라고 불리는 자리였습니다. 바늘은 단 3초 만에 정확히 꽂혔고 술래의 손은 맥을 짚은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주변에 있던 의료기계의 소리는 여전히 일직선을 그리며 삐하는 소리를 내뿜고 있었습니다. 의사들은 긴장된 표정으로 모니터를 바라보았고 간호사들은 숨을 죽인 채 기적을 기다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처음에는 미약하게, 그러다 점점 강하게 삐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맥박이 돌아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장군의 가슴이 미세하게 오르내리기 시작했고 손가락이 작게 떨렸습니다. 그의 입술이 움직이며 숨을 들이쉬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의사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모니터를 확인했고 간호사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놀란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이런 일은 의학 교과서에도 나오지 않는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으니까요. 술래는 조용히 바늘을 하나씩 뽑기 시작했습니다. 각 혈점을 손가락으로 부드럽게 누른 뒤 마지막 침까지 모두 제거했습니다. 그녀의 동작에는 오랜 경험에서 비롯된 숙련됨이 묻어났습니다. 누가 봐도 이것은 청소부의 손이 아닌 치유자의 손길이었습니다. 바늘을 모두 뽑은 술래는 장군의 곁에서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담담했지만 눈가에는 미세한 안도감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마치 오랜 시간 잊고 있던 자신의 일부를 다시 찾은 듯한 표정이었죠. 제임스 장군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처음에는 초점 없이 흐릿하게 천장을 바라보던 시선이 점차 또렷해지더니 한 방향으로 고정되었습니다. 그의 눈앞에는
작고 구부정한 노인의 뒷모습이 있었습니다. 병원 청소복을 입은 그 인물의 손에는 아직 침통이 들려 있었습니다. 술래는 눈을 맞추지 않고 조용히 돌아서려 했습니다. 모든 일이 끝났으니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려는 것이었죠. 하지만 바로 그때 장군의 입에서 작게 떨리는 음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잠깐만요. 제임스 장군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그 안에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장군은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상체를 조금 일으켰습니다. 혹시 예전에 베트남에서 꽝찌 전선 야전병원에서 침을 놓아주신 분 맞습니까? 술래의 걸음이 멈췄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고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장군과 술래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과거의 시간이 현재와 맞닿은 듯 했습니다. 50년의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장군은 더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처음엔 확신이 안 섰어요. 그런데 지금 당신 눈을 보니까 맞네요. 당신이군요. 술래의 눈에서 무언가가 반짝였습니다. 오랜 시간 억눌러왔던 감정이었을까요? 아니면 과거의 기억이었을까요? 그녀의 표정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장군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는 옆 사람의 부축을 받으며 힘겹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술래를 향해 정식 거수 경례를 올렸습니다. 베테랑 군인의 가장 공식적인 존경의 표시였습니다. 당신 덕분에 2번이나 살았습니다. 전쟁터에서 1번, 오늘 여기서 또 1번. 장내는 완전한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기자들의 셔터 소리조차 멈췄고 모든 시선이 술래와 장군에게 고정되었습니다. 누구도 이런 전개를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청소부 아줌마라고만 생각했던 노인이 50년 전 전쟁터에서 한 생명을 살렸던 실제 영웅이었다는 사실이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술래의 입가에 작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것은 오랜 세월 숨겨왔던 비밀이 마침내 햇빛을 보게 된 안도감의 표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자신의 과거가 마침내 인정받는 순간에 대한 감사함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병원 강당에는 며칠 후 새로운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감사패 수여식이었습니다. 제임스 장군의 생명을 구한 순례를 기리는 자리였죠. 수많은 인파와 언론사들이 모인 가운데 순례는 평소와 같은 낡은 하늘색 유니폼을 입고 무대에 올랐습니다. 무대 중앙의 조명이 그녀를 비추었습니다. 평소에는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던 그 모습이 이제는 모든 이의 시선을 받고 있었습니다. 병원장은 그녀에게 감사패를 건네며 존경의 뜻을 표했고 참석한 내빈들은 기립박수로 그녀를 환영했습니다. 사회자는 마이크를 들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왜 지금까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나요? 그렇게 큰일을 하셨는데도. 순례는 잠시 손에 든 침통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오랫동안 침묵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모두가 그녀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죠. 마침내 순례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평생 다른 이들을 위해 일했지만 자신의 이야기를 한 적은 없던 그녀가 이제 자신의 목소리를 내려 했습니다. 과거에 내가 어떤 일을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순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했습니다. 병원 강당 구석구석까지 그녀의 말이 울려 퍼졌어요. 다만 누구든지 내 도움을 필요로 한다면 그게 어디든 난 언제든지 도울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 말에는 삶의 깊은 철학이 담겨 있었습니다. 순례는 자신의 존재를 과시하거나 인정받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누군가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 그 곁에 있고자 했을 뿐이었죠. 그것이 그녀의 삶의 방식이자 신념이었습니다. 장례는 완전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녀의 말이 모든 이의 가슴에
깊은 울림을 주었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제임스 장군이 천천히 일어나 경례를 올렸습니다. 그를 따라 모든 군인들, 병원 직원들, 모든 청중이 일어났습니다. 우렁찬 기립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박수 소리는 오랫동안 이어졌고 많은 이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순례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그들은 단순한 청소부가 아닌 생명을 구하는 치유의 손을 가진 존재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순례는 무대 위에서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숨겨왔던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드러낸 후의 해방감이 그녀의 얼굴에 번졌습니다. 그것은 자랑이나 우월감이 아닌 진정한 자신으로 인정받는 평화로운 기쁨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순례는 여느 때처럼 청소도구 수레를 끌고 병원 복도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어제와 다를 바 없는 일상이었지만 무언가 미묘하게 달라진 공기가 느껴졌죠. 복도를 지나는 사람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머물렀고 간혹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를 건네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마주친 간호사는 예전 같았으면 무심히 지나쳤을 텐데 이날은 작게 허리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선생님. 선생님이라는 호칭이 낯설게 들렸습니다. 평생 청소부 할머니로 불렸던 순례에게는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순례는 쑥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 후 병원 복도를 지나던 의사 한 명이 걸음을 멈추고 다가왔습니다. 어제 말씀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병원 봉사 강연 요청드려도 될까요? 의대생들에게 선생님의 경험과 지혜를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순례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그녀는 평생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남들의 주목을 받는 것이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처음으로 진정한 자신으로서 인정받는 느낌이었기 때문이었을까요? 순례는 복도 끝에 있는 청소도구함 앞에 멈춰 섰습니다. 늘 하던 버릇처럼 침통을 꺼내 바늘을 하나하나 닦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침통 위에 놓인 작은 쪽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누군가 손글씨로 정성스레 적은 글귀였습니다. 이 손이 우리 병원의 자부심입니다. 순례는 그 글귀를 보며 가슴이 따뜻해짐을 느꼈습니다. 오랜 세월 감춰왔던 그녀의 재능과 지혜가 이제는 빛을 발하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바늘을 천으로 닫고 다시 고이 침통에 넣었습니다. 이 손으로 또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면 그게 내가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순례는 침통을 주머니에 넣고 다시 걸레를 잡았습니다. 여전히 그녀는 병원 곳곳을 청소하고 바닥을 닦고 창문을 깨끗이 하는 일상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더 이상 그저 청소부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은 종종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가치는 항상 표면 아래에 숨어 있기 마련입니다. 순례의 손은 청소도구를 들고 있을 때나 침을 놓을 때나 동일하게 소중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 세상에 봉사하는 손이었기 때문입니다. 병원 복도에 내리쬐는 오전 햇살 속에서 순례의 실루엣은 조용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이야기를 세상과 나눌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감동과 치유를 선사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 이야기도 꼭 함께 해주세요.